네, 오늘은 오라클 멀티 테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차차 영상을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테넌트에 있는 특수한 기능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멀티 테넌트를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지를 누르면은 이런 이제 이해하기 쉬운 잘 설명된 그런 이미지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뭐 문서를 같이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것도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멀티넌트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컨테이너 DB라고 이렇게 돼 있죠. 컨테이너 DB를 물리적인 하나의 DB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하나의 DB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또 ERP, CRM, DW라고 있잖아요. 요것도 DB예요, DB. 근데 물리적인 DB 안에 요런 업무 DB가, 사용자 D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DB는 이제 CPU, 메모리 요런 걸 이제 별도로 잡아서 사용을, CPU야 뭐 한 서버에 있으면 공유한다 치더라도 메모리 같은 거야 이제 DB를 인스턴스를 만약에 따로따로 띄운다 그러면은 뭐 ERP DB가 잡고 있는 SGA가 따로 있을 거고, CRM DB가 가지고 있는 뭐 SGA가 따로 있을 거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세스들도 다 따로따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멀티 테넌트 DB에서는 이 SGA 메모리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S문, P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로그라이터, DB라이터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이 컨테이너 DB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유해서 쓰는 거죠, 같이.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DB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의 DB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ERP DB 따로 있고, CRM DB 따로 있고, DW DB 따로 있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쓰냐? 왜 그렇게 쓰냐? 요걸 보시면은 요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작은가 그림이? 카피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콘솔리데이션이란 말은 저기 그냥 통합이란 얘기예요. 통합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DB 업무를 뭐 아까 ERP, 뭐 DW, 뭐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한 서버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그전에는 이런 이제 통합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DB 인스턴스를 각각 만들었죠. 한 서버에 놓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할당해서 써야 되고, 각각 DB가.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다 띄워야 되고, 꽤 많은 리소스를 잡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는 뭐 낮에 한 몇 시간 반짝 돌고, 저녁 때는 거의 안 쓰고, 뭐 얘는 저녁 때만 좀 쓰고 낮에는 거의 안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대가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얘는 낮에만 쓰고 저녁 때는 계속 놀고 있는 거잖아요. 메모리 낭비죠. 그때 얘가 쓰면 좋은데 얘는 사실 밤에만 쓰고 낮에는 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항상 자원들이 이게 놀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 아이디어도 한몫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예전에 이 콘솔리데이션 같은 거 할 때, 요런 걸 DB를 하나씩 띄우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DB 하나에다가, 스키마, DB 유저를 말하는 거죠. DB 유저를 분리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각각 놀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좀, 음, 그 고려의 대상 통합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DB 유저로 해버리면 사실 이게 같은 DB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내렸다 올 이게 뭐
업무를 걔만 뭐 내려서 뭐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무슨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걔만 좀 뭔가 좀 내려서 뭔가 작업하고 싶은데 걔만 작업할 수가 없죠. 스키마로 묶여져 있으면 통째로 다 내려버려야 되니까 다른 업무가 다 영향받잖아요. 무슨 작업할 때마다 다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면 많이 묶여 있을수록 더 많이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자원 아니 자원이 아니라 저기 권한 문제도 있죠. 테이블에 대한 권한, 누가 그랜트만 살짝 줘도 유저간이기 때문에 그냥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안 이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키마 통합이 그런 좀 단점이 있고, 자원 부분에서는 효과적인데, 근데 이제 이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싱글 DB로 하면은 자원적인 비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면 이 경우는 이게 명백하게 DB가 나눠져 있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DB, 플러거블 DB가 나눠져 있는 상태라, 뭐 여기 지금 DB1, 2, 3 해당되는 게 여기 DB1, 2, 3 해당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서로 DB가 다르니까 여기서 뭐 얘한테 그랜트를 준다거나 이게 안 됩니다. DB 간에 서로 자유를 공유할 때 어떻게 하죠? 그랜트로 못 주죠. 어떻게 하냐면 그건 유저 간에만, DB 스키마 간에만 그랜트를 주는 거고, DB 간에 할 때는 DB 링크를 연결해 가지고 권한을 받고 뭐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DB 링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도의 플러거블 DB가 PDB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 물론 물리적으로 하나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써야 돼. DB 권한 뭐 그랜트를 얘한테 준다든가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별도의 요런 DB예요, 요런 DB.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같이 묶여 있는 하나의 DB이기 때문에 뭐 백업도 통째로 받고, 물론 나눠서 받을 수 있지만 뭐 아카이브 설정이라든가 뭐 DB 버전도 다 똑같아야 되고, 또 이게 S몬, P몬 다 공유해서 쓰고 SGI도 공유해서 쓰고 이런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그 어떤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요걸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거다라고도 어느 문서에는 돼 있던데, 이렇게 합친 걸 가지고 합쳤을 때, 각각 나눠져 있을 때는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걸 합쳤을 때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 많은 걸 합치면 합칠수록 더 자원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고, 그럼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 아니냐. 예, 쓰면서 하는 게 좋겠네. 여기가 만약에 이게 100, 이게 100, 이게 100, 이게 100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00의 자원 리소스가 필요하다. 뭐 코어가 300코어든 뭐 메모리가 300기가 테라든 뭐 이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냥 한 박스에 한 100기가 정도면, 100기가에 뭐 100코어로 이렇게 100으로 100 정도 리소스로 이 세 개 업무를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물론 100% 이게 맞는 말은 아니죠. 만약에 이 세 개 업무가 들어와 있는데, 아니 뭐 5개, 6개, 7개 업무가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시간대 피크예요. 저녁 뭐 아침 11시부터 오후 한 2시까지가 엄청 피크야. 업무 피크야. 막 몰려. 엄청 그때 CPU 많이 쓰고 메모리도 엄청 많이 써. 근데 이게 다 그래. 그러면 이건 합쳐봤자 뭐 자원의 뭐 효율화, 뭐 규모의 경제,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죠. 평상시에 이렇게 놀다가 다 같이 막 이렇게 피크 치고 쓰고 다 같이 노는 이런 구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원래 좀 이렇게 얘는 이 시간대 이렇게 피크이고, 얘는 좀 놀고, 얘는 쭉 놀다가 이 시간대 피크이고, 뭐 이런 식일 때 이제 합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이렇게 피크고,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피크고, 얘도 2시에 피크다. 그러면은 사실 2시 입장이 되면 이만큼 위로 덮어진 거니까. 이런 이런 케이스는 뭐
좀 애매하죠. 뭐 규모의 경제고 뭐고 이런 얘기 하기가 애매한 상태고요. 예, 그런 거고 또 플러거블 DB의 장점이 아니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그 멀티 테넌트의 또 장점이 요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오라클 베이스 되게 유명한 블로그죠. 외국인 여기 설명을 해놓으셨네 이분이.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게 플러거블이라고 하잖아요. 플러거블 그 멀티 테넌트의 이제 구성 요소가 CDB, PDB라는 용어가 되게 나오는데 컨테이너 DB 컨테이너는 뭐 담고 있으니까 뭐 전체를 담고 있어서 컨테이너 DB인가 보다 뭐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플러거블 DB, PDB? 플러거블 DB가 뭐야? 플러거블? 뭘 꽂을 수 있어? 맞습니다. 뭘 꽂을 수 있습니다. DB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DB를 다른 쪽에 있는 DB를 가져다가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CDB 멀티넌트에 있는 DB 하나를 PDB를 뽑아다가 다른 쪽에 옮겨서 꽂을 수가 있어요. 마치 USB를 뽑아서 딴 데다 꽂듯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플러거블이란 이름이 PDB란 이름이 나온 거고요. 예, 이거 할 때 커맨드 하나를 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실습 같은 걸 할 때 영상을 만들겠는데 이거 갖다가 언플러그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관련된 메타 정보가 XML로 쭉 이렇게 뭐 파일이 생겨요. 그거를 이쪽으로 타겟 옮길 대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도 이렇게 옮겨주고 같은 서버면 옮길 필요 없는데 다른 서버면 옮겨야겠죠. 얘도 옮겨주고 그다음에 플러그 이제 언플러그 했으니까 이제 플러그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그 XML에 있는 메타 정보하고 그 데이터 파일을 찾아가지고 얘가 딱 플러그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러거블 DB다. 그래서 PDB라고 합니다. 멀티 테넌트의 구조가 그렇고요. 요 그림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용어가 좀 다르죠. 이게 여기서 이제 CDB 루트라는 말이 나오고 PDB는 아까 플러거블 DB 1, 2, 3 해당 뭐 ERP DB 뭐 세일즈 뭐 CRM DB 뭐 DW DB 이런 업무적인 DB에 해당되는 거가 되는 거고 이거 CDB 루트라는 게 이 컨테이너 DB를 얘를 싸고 있는 DB 인스턴스를 말해요. DB를 컨테이너 DB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CDB 달러 루트. 네, CDB라는 말은 전체를 그냥 아우르는 얘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용어가 좀 나중에 막 이 관련된 멀티 테넌트 용어를 읽다 보면은 저 문서를 읽다 보면은 막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서에는 플러그오브 DB도 컨테이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컨테이너라며 이것이 컨테이너라고 했잖아 전체가. 근데 이게 컨테이너라고 얘는 PDB잖아.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라는 말의 의미가 뭘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컨테이너에다 뭘 담아놓잖아요. 여기도 컨테이너죠. 여기도 그 스키마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고 뭐 롤 권한 뭐 이런 거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도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이면서 PDB인 거죠. 얘가 컨테이너 DB냐라고 하면 컨테이너 DB는 이거를 말하는 거고 컨테이너냐 하면은 얘도 말하는 거고 얘도 말하는 거고 얘 모든 것들이 다 컨테이너입니다. 용어가 그렇게 돼요. 문서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컨테이너라고 했냐? 그러면 PDB도 포함이다. 각각의 DB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컨테이너 DB라고 했다. 그러면은 요걸 얘기하는가 보다.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 전체 싸고 있는 하여튼 얘를 얘기하는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DB가 뒤에 붙으면은 이렇게 PDB라고 하셔야 되고 DB가 안 붙고 그냥 컨테이너다라고 하면은 얘도 컨테이너가 해당되는 거고. 그게 좀 헷갈립니다. 그게. 그러고 뭐 개념은 대충 두서없지만은 막 설명을 대충 한 것 같은데요. 또 뭐 도움될 만한 그림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림 요걸 볼까요? 요거 이것도 그림이 작으니까 카피해서
네. 요것도 이제 물리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건데, 멀티 테넌트 DB에 대해서. 에, 지금 보면은 루트 컨테이너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CDB 달러 루트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루트 컨테이너. 그리고 여기 시드 DB, PDB 이렇게 있죠. 이게 아까 플러거블 DB들. 플러거블 DB 있는데, 시드 DB는 뭐냐? PDB 달러 시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거든요. 얘도 PDB긴 PDB인데 템플릿 DB에 템플릿 DB. 크리에이트 플러거블 DB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 때 여기 있는 걸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 그때 쓰는 겁니다. 이걸 뭐 실제 들어가서 막 여기서 데이터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용자 DB는 요거죠, 이거. 예.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이 시드 DB를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고 어쨌든 이건 DB에 대한 얘기고 여긴 지금 뭐 컨테이너 DB 나왔고 그 다음에 PDB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보면은 뭐 테이블 스페이스, 시스템, 시스옥스, 뭐 템프 다 따로따로 있네요. 예. 이 언두는 좀 애매합니다. 언두는 옛날에는 이렇게 쉐어드로 같이 썼다가 이건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우리 오라클 DB 예전에 제가 뭐 언두, 리드, 아카이브 이거 설명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라클에서 언두하고 리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복구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업데이트 친 거 이전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이게 MVCC라고 그러거든요. 멀티 버전 컨커런트 뭐였더라? 하여튼 MVCC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커밋 한 세션이 업데이트 치고 커밋 하기 전까지는 다른 세션들은 옛날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언두에 가지고 있고 하여튼 뭐 작업이 실패하고 그러면 복구해야 되니까 또 업데이트 치다가 실패하면 복구해야 되니까 아니면 컨트롤 C로 끊었던가 하면은 복구해야 되니까 복구에 필요한 건 언두잖아요. 그래서 복구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두 이거 망가지면은 DB 안 올라와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요하죠 이것도. 근데 언두가 여기 리드로그나 컨트롤 파일은 당연히 이 PDB가 몇 개 있던 얘네들은 안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CDB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언두도 그랬어요. 템프는 다 있고 각각. 근데 언두도 언두는 얘만 있었는데 CDB만 있었는데 이게 12C R2 버전 이후부터 이게 12C R1부터 나왔을 거예요. 이게 아마 볼티넌트가 개념이. R2부터 언두를 이쪽 이제 PDB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언두는 조금 그림이 버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스턴스잖아요. 인스턴스란 말은 그 개념이 메모리에 DB를 띄워가지고 메모리에 올라간 상태를 인스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SGA 영역이고 SGA 안에 버퍼 캐시도 있고 쉐어드 풀도 있고 여기 다 있죠. 리드로그 버퍼도 있고 뭐 다 있죠. 이게 SGA 영역이고 얘는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게 각각 있는 게 아니잖아요. SGA가 지금 이거 하나만 달랑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S몬, P본, P몬, 뭐 DB라이터, 로그라이터 뭐 이런 거 아카이브 프로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DB 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들 얘네들도 여기만 있죠. 여기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다 공유하는 거예요. 다 공유.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여기만 있으니까 아카이브 모드를 얘만 아카이브 모드를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아카이브 모드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야지. 전체는 안 하는데 얘만 아카이브 모드로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여기 이제 싱글 DB 이거 DB가 쉐어지 하는 거 얘네들이 이제 쉐어지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설명되어 있네요. 이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 공유한다는 거 하고 오라클 메타데이터 리드로그 파일즈도 공유하고 컨트롤 파일즈도 공유하고 뭐 썸 데이터 파일즈는 뭐 언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입니다. 일단 요게 좀 물리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 그림이. 그런 식이고요.
대충 멀티 테넌트의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예, 이 정도 했으면은.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냥 DB 한 DB를 DB 안에 때려 박아 놓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무식하게 얘기했나? 예. 또 장점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멀티 테넌트의 장점이 하여튼 뭐 때려 놓은 것은 하여튼 자원 효율화 뭐 이런 부분들인 거고, 또 장점이 아까 DB를 막 이렇게 플러그업을 해가지고 USB처럼 옮길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빠르게 하는 그림은 여기 없나? 에, 그런 그림은 없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아니야, 이거 아니다. 네,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하나 있고 옆에 또 하나 CDB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는 12C요. 근데 여기는 뭐 18C나 19C DB가 있다고 치면은 음, 여기 이제 CDB를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없다 치더라도 하나 뭐 19C로 올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19C CDB를 깔아요. 깔은 다음에 얘를 언플러그 한 다음에 19C다가 플러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버전이 달라도. 그러면은 이거 19C가 되는 겁니다. 12C였었는데. 예. 업그레이드가 되게 쉽겠죠? 요거는 금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하여튼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대충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플러그able 컨테이너 PDB를 플러그able 컨테이너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컨테이너란 얘기죠. 그러니까 PDB를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컨테이너 DB를 얘기하는 거야, PDB를 얘기하는 거야,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다. EM 익스프레스 그거 제가 한번 설명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갈 때 EM 익스프레스에서 원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고 잠깐만 여기 이게 되나? 한번 띄워볼까요? HTTPS 그리고 192.168.1.101에 5500번에 EM 여기 익스프레스 떠 있는 거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EM 익스프레스 할 때 자세히 또 설명했으니까 그,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그걸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EM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죠. 이거 들어갈 때 원래는 예전에 싱글 DB일 때는 그냥 멀티넌트 아닐 때는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요것만 있었죠. 근데 이게 생겼죠.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유저 아이디 시스 넣고 패스워드 이거 시스에 패스워드 넣으면 되는데 얘는 또 뭐냐? 컨테이너 DB를 말하는 거냐?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컨테이너 네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여기도 CDB 달러 뭐 루트 막 이거 집어넣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컨테이너 네임이라는 걸 PDB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오라클은 PDB도 컨테이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PDB를 넣으라는 겁니다. PDB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싶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뭐 구글링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거 많이 헷갈려가지고 막 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제가 설명한 거 있네요. 그림 여기 19.3이잖아요 19.5잖아요. 이게 패치 셋을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19 버전 때에서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이제 패치 셋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19.5로 패치 셋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그냥 막 하기가 겁나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다른 DB는 아직 건들 여력이 없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CDB2를 만들어 놓고 19.5로 언플러그해서 걔만 얘로 플러그업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19.5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옮기면 돼요.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다 옮겼으면 얘는 이제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 19.5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 한번 좀 실습을 해봐야겠죠. 뭔가 좀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번 뭐 핸즈온도 해보면서 해야지 좀 이해가 쉬울 거니까. 플러거블 언플러그블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것은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뭐 간단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LSNR, CTL,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면 리스트는 상태가 나오죠. 멀티 테넌트는 특징이 이제 보면은 내가 싱글 DB는 내가 DB를 뭐 오라 21이라는 이름으로 DB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오라 21하고 오라 XDB 뭐 요 두 개 정도만 나와요. 예. 없습니다, 딴 거에. 근데 멀티 테넌트는 일단 이게 많이 나옵니다. PDB1, PDB2, PDB 개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멀티 테넌트가 12C부터 나왔거든요. 12C부터. 12C부터 나왔는데 12C, 18C, 19C. 예, 12C 버전이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18C, 19C, 21C까지 나왔습니다. DB 버전이, 오라클 버전이. 근데 12C 하고 18C하고 19C까지는 싱글로 설치를 할 수가 아니다. 18C까지는 싱글로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싱글로. 싱글 DB, 그러니까 그 멀티테넌트 아닌 DB로 설치할 수 있었고, 그리고 19C는 좀 과도기라 이때는 18C에서 19C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는 싱글로 그냥 유지할 수 있었고, 처음 이렇게 오라클 인스톨러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경우는 얘도 이제 19C도 멀티 테넌트로 설치해야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C도. 21C는 무조건 멀티 테넌트로. 제가 헷갈리네 이게. 경기가 하여튼 21C 이건 좀 19C는 헷갈리고요. 21C는 확실히 21C는 무조건 그 멀티 테넌트, 아마 아까 얘기한 게 맞을 것 같은데 21C는 무조건 멀티 테넌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DB를 못 만들어요. 무조건 만들면 DB가 이렇게 멀티 테넌트 형태로 들어갑니다. CDB 있고 PDB1,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버전이 DB 버전이 여기 예전에 한번 깔았던 건데 21C죠. 21.3 버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멀티 테넌트로밖에 깔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얘가 그러면은 컨테이너 DB냐 플러거블 DB냐 요걸 보는 방법은 show con name이라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CDB 달러 루트라고 나오잖아요. 얘는 컨테이너 DB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DB고, 여기다가 막 뭐 테이블 만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유저도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사실 유저도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막 뭐 스코트 유저를 이렇게 만들겠다. 잠깐만요. 제가 스코트 유저 만드는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게 create user 스코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타이거 패스워드 집어넣고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 집어넣고 템포럴 테이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돼야 되잖아요. 싱글은 에러 나잖아요. 무슨 인밸리드 커먼 유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에러가 나잖아요. 유저도 안 만들어집니다. 유저를 만들려면 이제 좀 특수한 유저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는 PDB가 몇 개가 있냐, show PDBs라는 커맨드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PDB가 쭉 나오거든요. 이 컨테이너 DB 얘 빼고 얘는 얘 빼고 나머지가 나와요. 그래서 시드 아까 있어야 된다고 했죠. 템플릿 해당되는 거. 얘는 리드 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DB, PDB1, PDB2 제가 만든 겁니다. 두 개. 제가 얘는 DB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하나의 PDB는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거고, 얘는 제가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저는 사용자 PDB가 있는 건데 이름을 이렇게 준 거죠.
성의 없이 업무적인 뭐 전혀 뭐 ERP로 한다든가 뭐 CRM 뭐 이런 식의 DW 뭐 이런 업무적인 내용이 안 나타나는 그냥 귀차니즘에 의한 그냥 PDB 1, 2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어쨌든 이 두 개를 만든 거고, 이 DB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런 유저 생성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업무에 대한 걸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멀티 테넌트의 특징이고, 처음에 그냥 습관대로다가 그냥 뭐 항상 DB 설치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스로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막 크리에이트 유저 한 다음에 거기다 테이블 만들고 막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렇게 되니까, 저기 컨테이너 DB 들어가니까 컨테이너 DB에다가 뭘 만들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유저가 안 만들어지니까 내가 어떤 데를 봤냐면은, 어떤 사이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시스템 유저는 정말 시스템 관련된 그 중요한 파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사용자 데이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들 잔뜩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도 봤습니다. 딴 데 유저를 못 만드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건 완전 멀티 테넌트의 개념을 하고 전혀 위배되는, 사상하고 위배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러면은 PDB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alter session set container 이꼬르 뭐 pdb1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대소문자는 안 가려요. pdb1을 대문자로 쓰든 pdb1을 소문자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SQL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show con name 해보면은 이제 pdb1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유저도 보면은 달라요. 이게 이걸 창을 하나 더 띄워서 한번 할까요? 이거 비교하면 좋잖아요. duplicate session 해가지고 이게 SQL 플러스 이거 as sysdba, 얘는 이제 show con name 해보고, 얘는 cdb 루트죠. 얘는 cdb 루트, 얘는 컨테이너 db입니다. 얘는 이제 pdb로 들어온 거죠. 얘는 pdb로 들어온 거고, show con name pdb1이죠. 요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있는데, 뭐 유저, 여기에 있는 유저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유저가 나와요. 얘도 이걸 해보면, 유저 해보면 나오죠. 보면은 유저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스코트란 유저가 있잖아요. 스코트. 여기는 스코트 유저가 없죠.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스템 이런 거는 양쪽 다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DB가 서로 다른 것처럼 동작하는 거고 다른 거고, 그래서 시스템이나 여기 있는 시스템 다른 유저들은 근데 이게 하여튼 여기선 유저는 만들면은 이제 여기 유저들이 새로 생성되는 거고, 스코트가 있으니까 한번 스코트 2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스코트 2로 해서 만들면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만들어졌죠? 유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유저를 다시 보면 여기 이제 스코트 2가 만들어졌죠. 여기는 스코트 2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별도 DB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DB. 얘는 얘를 관리하는 DB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사용자 DB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달라요. 스코트나 스코트 2가 없습니다. 그런 게 틀리고, 근데 이 시스템하고 시스 유저들 있잖아요. 이런 건 공유됩니다. 공유돼요. 이 양쪽이 다. 플러거블 DB도 얘도. 패스워드도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얘네들 패스워드 바꾸려고 할 때 PDB에서 바꾸면 안 바꿔집니다. 시스템 alter 이렇게 바꾸잖아요. alter user system identified by 뭐라고 쓸까요? AAAA BBB 333. 나 또 잊어버리면 또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 SSAP DBA 123 sub DBA 123라고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잊어버린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The specified changes must 뭐 all containers fin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면은 근데 돼요. 이게 컨테이너 이게 여기서 바꾸면 여긴 되잖아요. 컨테이너 DB. 그러니까 이런 시스나 시스템은 유저는 공유되고 그 안에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유저 자체는 공유되고 패스워드나 이런 거 바꿀 때는 이 컨테이너 DB에서 바꿔야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거 왜 에러 나지 막 안 되고 막 예. 근데 이제 들어갈 때 SQL넷으로 내가 이 바꾼 패스워드로 한번 들어간다 치면은 SQL 플러스 시스템 SSAP DBA 1, 2, 3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CDB로 들어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SQL 플러스 시스템 SSAP DBA 1, 2, 3 하고 골뱅이 하고 얘는 이제 그 PDB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PDB로 들어가려면은 SQL넷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DB 안에서 이 DB 안에서 CDB 안에서 alter session 컨테이너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딱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밖에서 들어갈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뱅이에서 SQL넷으로 SQL넷 잡아놓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TNS 네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SQL넷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은 그냥 이제 이지 커넥트로 들어가야 되죠. 뭐 로컬 호스트 이거 뭐 이지 커넥트 짝대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로컬 호스트 1521 포트가 1521이면 포트도 안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럼 PDB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게 패스워드를 여기서만 바꿨지만은 다 여기도 또 똑같은 패스워드 들어가잖아요. 이게 show 유저 해보면 시스템이고 show 콘네임 해보면 PDB1 여기도 똑같이 show 유저 해보면 시스템이고 show 콘네임 해보면 얘는 CDB 달러 루트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시스하고 시스템은 공유된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바꾸려면 컨테이너 DB에서 바꿔야 되고 거기서 바꾸면은 다 같이 다 모든 플러그able DB가 시스템 패스워드는 그걸로 다 같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방 또 하나 설명했던 게 DB 접속할 때 이렇게 SQL넷으로 접속해야 된다. PDB는 SQL넷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서비스명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PDB2로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PDB가 여러 개 있으니까 PDB2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show con name 해보면 내가 접속한 PDB를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내가 alter system alter session set container equal PDB2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show con name 해보면 PDB2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접속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 그냥 컨테이너로 접속한 다음에 alter session set 컨테이너로 바꾸어서 들어가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그냥 밖에서부터 SQL 플러스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이지 커넥트 SQL넷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식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접속하는 방식이 환경 변수에 지금 env 그랩 오라 해보면은 지금 오라클 SID, 뭐 오라클 홈, 뭐 이 정도만 세팅되어 있거든요. DB 접속하려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스포트 오라클 PDB SID. 우리 오라클 SID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 말고 오라클 PDB SID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PDB1이다. 이렇게 딱 설정을 이건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env가 하나 더 잡힌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 더 잡혔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접속하는 게 다 PDB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SQL 플러스 이거 as sysdba 이건 당연히 sys인데 이건 당연히 cdb 달러 루트로 접속했잖아요. 근데 이걸 show con name 해보면 PDB1으로 접속했죠.
유저는 당연히 이제 시스고, 뭐 다른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저도 내가 아이고, 그냥 뭐 SQL 플러스, 여기 아까 PDB1에는 스코트가 있었으니까 스코트 타이거 이렇게만 하면, 원래는 골뱅이하고 막 이거 줘야 되잖아요. SQL에 이거 안 줘도 이렇게 주면 PDB1에 있는 스코트 타이거로 딱 들어가요. 타이거가 아닌가? 잠깐만요. 타이거 아닌가 보네. 스코트 2로 해볼까? 아, 잠깐만요. 아, 이건 또 안 먹는가 보네. 이건 시스만 먹나? 아이씨,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sub dba 1, 2, 3. 얘는 되는데. show user 시스템이고, show con name pdb1이고. 어이씨, 왜 이래? 네,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alter user 스코트 identified by tiger. 패스워드가 진짜 identified가 잘못 썼네. alter user 스코트 identified by tiger. 네, 바뀌었죠. 그러면 SQL 플러스 스코트 타이거. 얘는 일반 유저는 또 안 되네. 시스하고 시스템만 되는가 보네요. 또 이건 또 그런가 보네요. 오라클 PDB SID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유저는 이걸 넣어야겠네요.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저걸 세팅한다고 해서 일반 유저까지 다 저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일단 시스나 시스템 들어갈 때는 저거 아까 얘기한 env 그래 오라에 보면 그 오라클 PDB SID 세팅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고, 일반 유저 들어갈 때는 SQL넷을 반드시 이용해야겠네요. 안 넣으면 안 되고. 그러고 잠깐만요. 그걸 하나 띄워놨어야 되는데, SQL 디벨로퍼를 미리 띄워놨어야 되는데 안 띄워놨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DB 서버에서 SQL 플러스로 들어갈 때를 얘기한 거고, 내가 SQL 디벨로퍼 같은 툴이나 뭐 다른 툴이라든가 아니면 뭐 와스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야겠다 이럴 때는 SID를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서비스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 요새 뭐 다 서비스 이름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lsnrctl 스테이터스에서 보면 좀 크게 이렇게 서비스 네임 있잖아요. PDB1. 얘는 PDB1은 SID가 없어요. 얘는 SID는 DB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이름이잖아요. SID는 ID잖아요. DB 인스턴스는 하나니까 사실 오라 2일이라는 컨테이너 DB 크게 하나가 물리적으로 있는 거고, 이 PDB1, PDB2 이것은 논리적인 DB죠. 사실 물리적으로 인스턴스가 따로 있는, 메모리를 따로 차지해야지 그게 인스턴스가 따로 있는 건데, 그래서 SID가 없기 때문에 SID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스턴스는 다 오라 2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도. 그래서 여기다가 SID로는 접속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PDB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는 192, 168, 1.101이었고 포트는 그대로고, 여기는 뭐 시스 DBA 이렇게 하고, 뭐 AAA 테스트 해보면 invalid 유저네임
PDB1. 네, 아유, 원인을 찾았습니다. 실수의 연발인데 계속. 이게, 제가 아까 시스템 패스워드는 바꿨죠. 그리고 시스 패스워드를 제가 자주 쓰는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헷갈렸어요. 바꾼 줄 알고. 근데 요 DB 101번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제가 원래 안 쓰던 그 패스워드를 넣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꾼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로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바꿔줬습니다. 올터 유저 시스 아이덴티파이드 이런 식으로 다시 아까 시스템하고 똑같은 패스워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넣었더니 이렇게 잘 접속됩니다. PDB1으로 해도 접속 잘 되고 뭐 오라 21로 해도 접속 잘 되고 성공 잘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지. 아씨 당황스러웠네요. 시스나 시스템이나 어쨌든 다 되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인 거고 되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뭐 오렌지나 토드나 뭐 SQL 디벨로퍼나 아니면 뭐 와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SID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접속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서비스 이름으로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근데 찾아보니까 어디 문서에서 봤는데 굳이 꼭 SID를 반드시 쓰고 싶다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스 코드에 뭐 JDBC 이런 데 소스 코드에 뭐 SID로 무조건 하게 돼 있어가지고 서비스 네임을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문서가 있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서비스를 SID로 인식하게 해주는 SID를 서비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건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어디 메모도 안 해놨습니다. 그런 걸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나중에 혹시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 되면은 구글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했다가 구글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도 구글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뭘 세팅을 익스포트인가 뭔가를 딱 한번 익스포트 했나? 뭘 파라미터였나? 뭔가 세팅을 해주니까 그 서비스 네임을 안 쓰고 SID로 들어가도 이 SID를 서비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SID에 PDB1이라고 치면 사실은 SID에 PDB1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걸 갖다가 서비스 네임의 PDB1을 찾아가게 해주는 그런 세팅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쓸 일이 뭐 많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속하는 부분, PDB 접속하는 부분, 컨테이너 DB 접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할게 PDB 이제 DB 내렸다 올리는 거. 내가 지금 뭐 어디로 들어왔지? SQL 플러스 show PDBG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뭐 PDB2만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lter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PDB2 close 하시면 돼요. close 이렇게 하시면 접속된 게 없으니까 바로 내려갈 거고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그 DB 셧다운 할 때도 셧다운 그냥 안 쓰고 셧다운 이미디어트 하잖아요. 이게 셧다운 하면은 세션 붙어 있는 거 있으면은 걔 종료될 때까지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내려가니까 보통 다 DBA들이 셧다운 이미디어트를 해버리죠. 세션이 붙어 있든 말든 그냥 확 죽여버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얘도 그게 가능해요. 클로즈 이미디어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클로즈만 하면 노멀하게 하는 거고 옵션이 있더라고요. 클로즈 이미디어트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네. 스펠링 잘못 썼네요. 오탈자가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show pdbg 보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클로즈 된 거니까 셧다운 한 건 아니고 클로즈. 셧다운은 DB 전체를 내리는 거니까 그건 이제 셧다운 옛날 명령으로 하면 되는 거고 플러거블 DB는 오픈하든가 클로즈 하든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클로즈 하면 클로즈만 있으니까 마운티드 상태로 바뀐 거죠. 이게 오픈되려면은 리드 라이트나 리드 온리로 돼야 돼요. 예. 마운티드는 클로즈 된 겁니다. 이게 클로즈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고 DB를 전체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옛날처럼 그냥 셧다운 이미디어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DB를 내렸다가 올렸을 때 이제 내렸죠. DB를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DB를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PDB가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스타트업 하면 PDB가 다 올라와 있을 거냐? show PDB즈 해보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마운티드 상태예요. 마운티드. 지금 안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다시 해볼까요? show PDB즈. 안 올라온 상태죠. 안 올라온 상태니까 LSNR CTL 스테이터스 서비스는 떴나? 서비스는 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접속이 안 돼요. 이게 마운트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SQL 플러스 내가 시스템에 아까 1, 2, 3 하고 골뱅이 로컬 호스트에 PDB1 이렇게 해보면 PDB1이 지금 마운트가 안 돼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not open이라고 나와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DB를 내었다 올리면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올려줘야 됩니다. DB를 그러니까 오픈을 해줘야 돼요. 오픈을. DB 지금 껍데기 컨테이너 DB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PDB를 마운트가 아니라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커맨드가 아까 클로즈 하듯이 올터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여기 항상 들어갑니다.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긴데 올터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올 하면은 전체를 다 올려버리는 거 올 하고 오픈하면 전체를 다 올려버리는 거고 내가 PDB1만 올리고 싶다 그럼 PDB1 오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는 더 길게는 오픈 리드 라이트 뭐 이렇게 있거든요. 리드 라이트로 올릴 거냐 아니면 뭐 리드 온리로 올릴 거냐 여기까지 있긴 한데 생략하고 그냥 오픈만 하면 디폴트가 리드 라이트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PDB1만 올라오고 올로 해볼까요? 올 해서 오픈 전체가 다 올라오게 PDB1하고 2를 동시에 다 올리게 그러면 show PDB즈 지금 보면은 둘 다 리드 라이트로 다 올라왔죠. 이러면 이제 접속이 되겠죠. DB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 보면 접속이 딱 됐죠. show con name PDB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 테넌트의 개념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목적도 좀 얘기했었고 왜 이걸 만들었나. 그러고 이제 앞으로 얘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다. 오라클 DBA들은 왜냐? 오라클이 제품 자체를 멀티 테넌트 아닌 걸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DB를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11G하고 12C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9C 쓰고 12C 21C 쓰고 나중에 이제 23C 나오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멀티 테넌트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멀티 테넌트를 모르면 DB 운영 자체가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PDB 접속하는 방법, DB 접속하는 방법 몇 가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PDB 이제 스타트업하고 PDB 오픈하고 또 클로즈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좀 훑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걸로 뭐 플러그 언플러그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